좋아요, 구독! 네, 내일시 촉각 공략 업종입니다. 자, 오늘 또 상승하는 업종들 참 많았었는데요. 이 업종들 중에서 과연 내일의 공략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폐배터리 관련주들입니다. 폐배터리 재활용에 이어서 재사용 이슈까지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인데 내일의 공략 업종으로 제시해 주신 이유 잠시 뒤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인 이 폐배터리 관련 업종 공개가 됐습니다. 이 곧 발표된 미국의 IRA법 세부 규정과 또 유럽판 IRA법, 또 핵심 원자재법으로 2차 전지에 대한 높은 관심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기업들 상장 후에 주가도 양호한 흐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기조를 계속해서 기대해봐도 될지도 좀 상당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업종 전반적으로 한번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그 산업 트렌드를 좀 봐야 되겠죠. 방금 전에 좀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인 정책적 이슈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유럽 쪽의 핵심 원자재법 RMA라든가 3월에 또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시장에 화두가 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도 이제 장기적인 어떤 그 포석이라 봐야 돼요. 우리 이제 모든 산업이 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2차 전지 이제 배터리 기업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 아무래도 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는 소재가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리튬이라든가 수산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자체가 이제 보급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러한 어떤 소재가 이제 부족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재활용을 할 수밖에 없다. 리사이클링이죠. 이 재활용 개념으로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개념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어떤 이 제도적 장치 개념으로 봤을 때 폐배터리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 근간에는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있습니다. 전기차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제 보급이 되고요. 거기에 필요한 배터리가 계속 공급하게 되고 계속 생산이 가중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환경 오염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의 활용도는 점점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K배터리가 2040년도에요. 87조 원 규모의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으로 좀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이 폐배터리 시장의 어떤 시장은 또 다른 새로운 분야로 이미 뜨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환경부에서 이제 보는 것은 사용 후 이제 배터리 발생량이요. 2020년도에는 폐배터리 얘기하는 거죠. 275개 정도 보고 있는데 2025년도에는 3만 1,700개, 2030년에는 10만 7,500개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주가가 상당히 흐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튬 관련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철강 관련해서도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러한 이제 포스코 홀딩스 또 GS 에너지와 2차 전지 리사이클링 합작 범위를 기존에 설립한 바가 있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제형택에 240억 원의 지분 투자도 한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SK의 에코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이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에 MOU 체결도 했습니다. 또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 전기차 배터리도 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대글로비스도 이 재사용 ESS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에 대한 그 대기업들, 전방 산업에 있는 기업들의 투자는 좀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처럼 정책적인 요소와 산업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 전기차가 성장하고 거기에 필요한 배터리, 거기에 필요한 소재,
가 필요한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배터리 소재 자체는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중국 의존도도 계속해서 저는 좀 증가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해 2차 전지 소재인 수산화 리튬 관련해서도 중국 수입액이 거의 87.9% 정도, 88% 이상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상당히 중국 의존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제 돌아오는 3월에 IRA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좀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재에 대한 부분이 소재를 확보해야 될 입장에서는 폐배터리 재활용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국내 배터리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기차 시장인 미국의 IRA 발표에 따라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IRA 요건에 따르면요, 올해부터 북미 지역이나 미국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국에서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 40% 이상 사용한 배터리에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2027년도에는 이 80% 이상 그 기준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제약 요건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스탠다드한 부분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연합에서 배터리 여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배터리 여권은 배터리 패스포드라고 해서 제도 시행이 2026년도부터 됩니다. 이 배터리 여권이 뭐냐 하면은 이 배터리의 생산, 이용, 폐기, 재사용, 재활용 등 배터리의 생애 주기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디지털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선지 간에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전자 시스템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어쨌건 이런 유럽연합의 폐배터리 여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미국의 IRA법의 지금 변화, 요건의 변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폐배터리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다른 종목 상승과 더불어서 엄청나게 있긴 합니다만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약간의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대표적인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코스모화학 이런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 세비캠, 하나기술, 웨크론한테 에코프로 많이 올랐죠. 이런 종목들 관심권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만큼 소재 리튬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가 올라간 것도 최근 소식에 의하면 이제 점토, 리튬 이런 부분의 사업이 전해지면서 점토에서 리튬을 추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주목되는 거죠. 그만큼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리튬주들이 일제히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도 당연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내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뿐만 아니라 유럽판 IRA법이죠. 이 핵심 원자재법 등으로 2차 전지 사업이 조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도 조금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대기업들 재활용과 재사용에 대한 투자도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 이렇게 조금 부각되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오늘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업종 전반 분위기인데 코스모화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이미 터치한 모습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입니다. 자, 폐배터리 관련주들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꼽아주셨을까요? 바로 성일 하이텍인데요. 지난해 상장을 했죠. 현재까지 승승장구 중입니다. 섹터 내에서 이 공략 종목으로 선정이 됐는데 어떤 이슈가 있을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일 하이텍 견조한 흐름 나타냅니다. 오전장에서도 상당히 상승폭을 좀 두드러지게 나타냈었는데요.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터치가 고가 좀 찍어냈던 모습인데 지금 오후장 들어서는 더욱 견조한 흐름입니다. 10%대가 넘는 급등세 연출 중입니다.
네, 이제 최근 유럽 핵심 원자재법 이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 성일 하이텍입니다. 자, 다만 앞서서 이 IRA법 이슈로도 급 등락세를 조금 보이고 있는데 최근 시장 상황에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도 조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장 우리가 공략을 해봐도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뭐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알려진 것처럼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전문 업체고요. 코발트, 리튬 등의 핵심 물질을 추출해서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셀업체 및 글로벌 완성체 OEM 업체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급망 및 거점을 구축하고 있고요. 기존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스크랩뿐만 아니라 사용 후 전기차, ESG 배터리도 원재료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처리 공정을 담당하는 리사이클링 파크와 재련 및 제품화를 진행하는 하이드로 센터를 통해서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관련 일괄 정보 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좀 알려진 상태고 주가도 10만 원대에서 벌써 13만 7,200원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뭐 수급적인 요소와 차트적인 요소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뭐 차트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상승 추세로의 반전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상승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좀 주가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뭐 강했기 때문에 내일도 뭐 바로 뭐 급등한다 이런 것보다는 한 번 좀 살짝 눌러주는 패턴이 또 나오지 않을까요? 그때가 바로 매수 기회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시초가 후에 변동 사항을 좀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수급적인 요소를 좀 차트와 더불어서 보면요.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간의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달간 수급은 시총 대비해서 0.2%의 순매수 기조를 좀 보여줬습니다. 순매수 기조를 보여줬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간은 좀 매도 기조를 유지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최근 한 3, 4일 이내에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면서 현재 상태가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요. 현재 그 가격으로 보면은 13만 7,200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쇼커버 계리율도 상당히 높은 상태라서 언제든지 공매도가 좀 출현할 수도 있고 대차 잔고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염두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공매도가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뭐 현재로서는 큰 무리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의 평균 매수 단가를 좀 보면은 뭐 11만 4천 원대입니다. 초반입니다. 그래서 11만 4천 원 밑으로만 깨지지만 않는다면은 저는 주가 에너지는 상방으로 여전히 유지가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현재 가격과 그리고 11만 4천 원, 11만 4천 원 그 사이에서 만약에 가격 조정이 나오면은 추가적인 매수, 일부 매수를 했다면은 뭐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을 해서 뭐 시장 대응하시면은 뭐 별 무리 없이 되고 가격에 대한 논리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성일하이텍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 리튬 관련주, 폐배터리 관련주로서 이 해당 그 업종이나 섹터가 성장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이용한 투자 전략을 구사를 하시면은 좋은 성과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더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